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지 1년 8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가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쌍방울 그룹이 어떤 목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느냐인데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비용, 그러니까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해 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공무원과 중견기업이 정경 유착을 했다라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으로 전달된 돈의 성격이 맞고 사례금 형식이었다라고 보기 충분하다라고 이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일부 금액은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지급해야 될 스마트팜 비용이라든가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 한 중견기업이 이렇게 비용을 대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억대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30만 달러,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저게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건데,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그룹이 자체적으로 한 거다, 나는 혐의가 없다 부인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뇌물 사건이 성격이 이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요, 동기가 필요합니다. 즉, 그럼 그 중견기업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을 했을 것이냐. 대북 사업권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건네갔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 무관하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재판부는 그럴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이, 갑자기 쌍방울이란 기업이 대북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경험도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이렇게 사업 제안서를 내고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상황을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 건은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진술을 번복한 건이거든요. 자, 재판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일단은 명시적으로 그 당시에 그 도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특히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 내용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에 한정하기 때문에 공모하여 누군가 어떤 범죄 행위를 했는 것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검찰이 회유의 압박이 있어서 허위로 진술했다라고 하면서 최초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바꿔서 보고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정들과 맞물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법원이 본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모 여부라든가 보고 여부는 이 사건에선 확정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재판부가 판단한 게, 자, 당시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느냐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자, 이번 판결이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이 이제 사건이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인데요. 자, 그렇다면 검찰은 앞으로 어떤 걸 좀 밝혀내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뭘 입증을 해야 합니까? 일단 이번 1심 판결 선고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불리한 판결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찌됐든 대북 사업을 빌미로 뇌물도 받고 정치 자금을 받았고, 그리고 대북 관련된 돈이 불법성이 있었던 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1심 선고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런 불법행위, 범죄 행위를 했는데 이것을 공모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묵인했느냐, 보고를 했느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에 대한 이 전 부시자의 진술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명확한 유죄의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라는 기업과 유착해서 이렇게 대북 사업권을 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사례금과 부적절한 뇌물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연결고리만 검찰이 찾아
찾아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예. 사법 리스크가 커진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현재 3건의 재판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의혹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 때문에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매우 높아졌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일부 범죄만 기소를 했고 이 사건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유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유죄의 판결문은 이재명 대표 사건의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지막 연결고리만 찾아낸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청탁 여부를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는 숙제도 하나 남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쌍방울이 구체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청탁하는 것을 알았느냐, 이 부분은 검찰이 보완해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재판이 나오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지연 논란도 있었고요. 술자리 회유, 또 진술 조작 의혹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도 이번 형량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겠죠? 매우 영향을 미쳤습니다.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예.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인정하지 않고 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예. 이런 점 안 좋게 봤고요. 특히 예. 그 변명이라는 것이 좀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엄벌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예.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받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간 뇌물을 받았고 또 음성적인 방법으로 너무 거액의 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바람에 외교나 안보상의 위헌까지 초래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득만 취득한 게 아니라 국가의 기능에도 이제 위험성을 야기했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야,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요. 검찰은 당초 15년을 구형했는데 9년 6개월로 줄었으니까 역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항소심에서는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 거고 만약 이게 대법원 3심까지 간다면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까? 상당히 치열한 다툼을 1심에서도 했었고 예. 2심에서도 지금 즉각적으로 변호인들이 이제 항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적인 쟁점이 사실관계 쟁점이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1, 2년 이상 진행될 가능성 매우 높고요. 예. 이 전 부지사가 유죄로 된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예. 재판부가 굉장히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봤거든요. 예. 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항소심에서의 어떤 주장들이 오고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특히 뇌물죄가 유죄라는 건 직무 대가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경기도와 이 쌍방울 기업 간의 어떤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유무죄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 항소심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서로 양쪽에서 치열하게 공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종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